62주년을 맞아 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화력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공개통첩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언론사들을 타격하겠다고 협박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2년이 지난 2012년 6월,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6.25 전쟁 62주년을 맞아 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화력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화력훈련에 이어 6월 21일, 22일에는 제주도 주변 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했다. 그리고 23일부터는 서해상에서 미 핵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에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이지스 구축함, 또 세종대왕함 등 10여 척의 함정과 잠수함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에 이어 6월 공개 통첩장으로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표를 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대의 타격에 모든 것을 그대로 내맡기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아가겠는가? 한국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표가 체제 강화를 위한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일단은 남북 관계는 지난 20년 이래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그 일촉즉발의 긴장과 군사적 충돌, 또 그 밖에 우발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서로 이렇게 남쪽 북쪽에서 나온 말을 보면 정말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벌써 한 몇 번 일어났을 것 같은 그런 참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촉즉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는 최근 2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최악의 상황이다. 역적패단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와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이명박 정부 또한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6.15 공동선언이나 14선언을 거의 사문화시켰다. 현 정권이 이제 출범 때부터 6.15 또 14 공동선언에 대해서 거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구사해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그 남측의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제는 거의 나올 게 없는 어떤 그 상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남측의 계속되는 어떤 그 군사적인 행동,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어떤 핵심 목표를 타격하겠다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이전과 달리 지금의 위기가 심각한 것은 전쟁을 막을 안전장치인 남북 사이의 대화가 완전히 막혀 있다는 점이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지금의 전쟁 위기가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하는 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 한반도에 전쟁 위기는 없었어요. 물론 우발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모두 잘 마무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설사 무슨 사건이 발생해도 적절히 잘 정리를 하자, 이런 합의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깨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발적인 사건이 나면 이게 남북 간의 극단적인 대치로 가는 거예요. 남쪽도 남쪽대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북쪽은 북쪽대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가 되는 거다. 이건 어느 한쪽이 멈추지 않으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어느 한쪽도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거죠.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는 피하거나 서로 멈추지 않으면 결국 충돌하게 된다. 만약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제 남북한은 공히 세계 7위권 이내 그 군사 대국이고, 이 좁은 한반도 전장에서 이 많은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는 하나의 세계 최고의 군사 밀도를 자랑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군사 지역으로 변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남북한 간의 전면전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곳과도 비견될 수 없는 가장 강도 높은 분쟁, 가장 많은 무기가 투입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상되는.
순식간에 양쪽의 미사일과 포는 불을 뿜을 것이고 양쪽 모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 쪽의 피해는 극심할 것이다. 지금 남쪽에 보면은 군사기지가 없는 곳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지역에 군사기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런 군사기지들은 모두 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정말 뭐 남과 북이 따로 없고 전방 후방이 따로 없는 동시에 한반도 전체에서 전쟁이 터지는 그런 이제 양상이 될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남쪽 같은 경우는 핵발전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핵발전소가 터지면 이 폭발력은 핵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방사능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남쪽의 전역이 방사능에 오염돼 버릴 수가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곧 핵전쟁의 참화를 일으킬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라고 밝혔고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가진 주한미군이 참전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와 핵잠수함을 보유한 미군 또한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보내는 최후 통첩장을 발표하면서 미국에게도 경고를 했다. 일단 북한은 그 특별행동소조의 통고 그 즈음에서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 동맹국이라고 해서 지금의 이 사태에 개입을 하면 그 동맹국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4월 15일 날 이 열병식을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를 했죠.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실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실전이 배치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되면 미국까지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괜히 남북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개입을 했다가 미국 본토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게다가 북한은 이미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뭐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핵미사일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양쪽 모두에게 참혹한 결과가 예상되기에 남북한과 미국 모두 바로 전면전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서해 NLL이라는 위험 지역이 존재하고 휴전선 일대에서의 오발 사고 등으로 인해 국지전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서해 지역이 사실상의 분쟁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와 남쪽이 주장하는 영해가 겹쳐버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해역은 사실상의 이제 양측 모두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수역이 된 거고. 문제는 이런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의 확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는 어떤 그 북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면은 그 도발의 원점뿐만 아니라 그 배후의 핵심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입장이고, 북도 역시 그러한 것을 예상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남북한 간의 충돌은 지난 천안함 연평도와는 그 수준이 다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풀려버린 한반도. 참혹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왜 양쪽은 서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가? 우선 북한은 2012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을 체결,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과거 북미 대화가 진전되던 미국의 민주당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를 해제하고 관계 정상화를 앞두고 있었다. Announced his decision to ease some sanction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하지만 뒤이은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계획을 폐기하고 핵 선제 공격 계획까지 세우며 북한과의 대화가 아닌 북한의 붕괴 또는 전쟁을 North Korea is a regime arming with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결국 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로 미국에 맞선다. 북미 사이에는 격렬한 대결 상황이었다. 우리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압설 정책에 맞서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당시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며 10년간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펼쳐 한반도의 긴장은 지금처럼 높지 않았다.
그리고 2009년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다. 북한은 다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 협정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이번엔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뒤집고 북한과의 대결을 선택했다. 북한의 입장에선 이제 미국과의 합의에 앞서 한국 정부와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미국과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고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무마를 시켜야 이게 안정적으로 뭐 경제도 건설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 문제를 푸는 데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걸림돌로 나서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라는 거죠. 이명박 정부가 미국 대신 앞장서 가지고 남북 관계를 해치면서 남북 관계가 해치니까 한반도 전체 정세가 악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를 제거해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진보와 평화를 주장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뒤이어 10년 만에 다시 보수 세력의 정권 탈환을 이뤄냈다. 우리 서민 잘 살게 하기도 하지만 바뀌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바꿔놓겠다는 선포처럼 이명박 정부는 단 몇 년 만에 10년 동안 남북관계 진전을 과거 어느 때보다 극심한 냉전의 상태로 돌려놓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측근 비리, 민간인 사찰, 경제 위기 등으로 정권의 위기를 맞았다. 보수 정권의 위기 해법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색깔론과 반북 여론 확산이었다. 한국 내의 반북 여론을 높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수 집권을 이루기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이 아닌 강경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개각은 그런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종북 좌익 세력 척결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일명 왕재산 간첩단 사건 발표 등 최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네, 그렇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결연한 답변을 거침없이 이어갔습니다. 만일 추가 도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분명히 한국인을 위해서 폭격할 것입니다. 북한과는 철저한 대결 정책을 펼치고 국내에서는 보수 언론들과 함께 종북주의 논란을 일으키며 반북 여론을 확산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실제 지금의 전략은 일정 정도 성공하고 있다. 보수 언론의 영향과 진보 진영 내의 분열로 한국은 마녀 사냥, 신메카시즘 선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종북주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창당 이후 언론에 의해 철저히 무시받던 통합진보당은 근 몇 달 동안 모든 언론으로부터 최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언론 기사 비중만 보면 통합진보당은 한국의 제1당인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면 북한은 곧 붕괴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하면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 통일하면 된다. 이게 기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이처럼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북한은 충돌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과연 충돌을 막을 해법은 무엇인가? 사실은 이제 반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이제 압박을 정부에서 많이 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반전 목소리를 더 높여서 우리는 무조건 전쟁 반대한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계기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정권이 먼저냐, 민족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민족을 우리가 놓고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 정권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뭘 한다면은 그 대체 어느 정도나 생명을 갖겠습니까? 합의를 했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민족의 생존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참혹한 전쟁을 막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신뢰 복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연히 당국 사이의 약속과 합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5.24 조치 남북 교류 중단 선언으로 인해 무려 9조 원 넘게 우리나라가 경제 손실을 봤다고 현대경제연구소가 발표했다.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 남북의 두 정상 간의 합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